공항 수용지 안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증액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고민에 대한 내용들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으신 거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을 오늘 모신 것만큼 토지 보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주알로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제2공항 토지 보상 아는 만큼 돈 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보상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차율의 이수희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회원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율의 이수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전문 분야는 재건축 재개발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특기는 보상입니다. 보상에 관련해서 잘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들을 동원해서 어쨌든 토지 소유자분들께 최대한의 가격을 결과로 만들어 드리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소문을 조금 듣고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을 특별히 모셨는데요. 토지의 보상에 진짜 왕이다 라는 제가 얘기를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이 진짜입니까? 일단 저는 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네. 증액률에서는 한 번도 누구한테 밀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문이 확실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이라고 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공항 수용지 안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증액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고민에 대한 내용들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으신 거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을 오늘 모신 것만큼 토지 보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그 변호사분들도 전문 분야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보상을 전문으로 했던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좀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현장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자주 나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토지 소유자 분들 입장에서는 발품을 팔아주니까 네. 가격이 비교적 잘 오르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하면서 이제 증액 부분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을 특별히 모시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상이라고 하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보통 변호사님이 아니고 뭐 사무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 업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 증액에 대한 어떤 결과에 있어서 사실은 직접 전문가가 나서는 거 하고는 굉장히 많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제가 차율의 이수희 변호사님을 모셨던 게 오늘 바로 그 이유인데 직접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진짜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주도는 사실 원래는 연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소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전화나 이렇게 좀 찾아주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재건축 지금 말해도 되나요? 이도 네. 이도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이제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액이나 이런 부분 증액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부동산 문제들 같은 부분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소문이 육지에서 소문을 타고 와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소문이 돼서 많은 지주분들께서 진짜 증액의 왕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입증해 주셨던 그런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뭐 제주 제2공항 토지 보상 아는 만큼 돈 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변호사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주 제2공항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기본고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본고시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그게 사실은 저도 되게 굉장히 궁금한데 공항에 대한 기본고시가 나기 전과 후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고시라 함은 사업에 있어서의 밑그림입니다. 즉 이제 정말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가장 초창기에 펜으로 그리는 밑그림인데 이게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중요한 이유는 이 밑그림은 한번 그려놓으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판시를 하고 있냐면 토지 소유자들, 이해관계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 판시의 내용을 사실 잘 들여다보면은 토지 소유자분들은 이 기본 계획에 관해서 소송을 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아, 그렇다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영향을 미치는데 토지 소유자분들이 어떻게 이의 신청권이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그만큼 행정청이 직권적이고 자유를 가지고 하는 이제 그려놓는 사업의 밑바탕 그림이고 여기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분들은 사실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없으니 네. 그만큼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이제 작업이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린 밑그림이 수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행정청이 직권으로 뭔가 네. 변경을 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토지 소유자분들이 의견이 이후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미 밑바탕 그림이 그려졌다면 수용지와 수용되지 않는 이 사업 구획이 정확하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엄청난 의미가 부여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고시가 나면 토지주들은 솔직히 꼼짝마? 네, 맞아요. 거의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와, 엄청난 거네요. 예.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제2공항 기본고시를 많은 분들이 언제 하냐 했는데 바로 이게 기본고시가 되면 토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그냥 따라가야 되는 네, 입장이다. 네, 맞습니다. 거의 그런 내용이죠. 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주 이제 그 다음에 기본고시가 발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다음부터 후속적인 절차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 가장 크게 따지면은 이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의 작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는 별개로 실시계획인가라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네. 환경영향평가는 어차피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환경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고 사실 토지주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실시계획인가가 될 겁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설계, 뭐 도면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건축인가 이런 실무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 토지주 분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보상 절차의 신호탄이 이제 실시계획인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게 기본고시가 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실시계 인가고시가 되고 나서 보상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건 뭐냐면, 제주도에서는 이런 말들 많이 해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의 시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공항이 마치 환경영향평가 기간 안에 제주도가 이거를 뭐 안 하면은 이 사업이 안 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기사 보도나 이렇게 되는데 실제 기본고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게 맞아요. 확정이 돼서 그냥 쫓아가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이 중간 단계에서 제주도가 어떤 뭐 그거를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그런 의견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이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 혹시 있나요? 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은 없다. 네네. 다만 이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네. 보통 전문가들은 사계절을 봐야 된다. 막 이런 아.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예. 근데 제주도는 그만큼 이제 가진 자연환경들이 워낙 좋으니까 아. 조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많을 거예요. 다만 네, 이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안 될 사업이냐? 지금까지는 국책사업이 안 된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저는 안 되지는 않는다. 갈 것인데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매스컴에서 나오는 뭐 제주도의 시간이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환경영향평가 어떤 기간에 대한 시간을 어느 정도 더 그렇죠. 이렇게 끌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사실 이제 제주도가 마음을 먹는다면 속력을 낼 수는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제주도가 도청 입장에서 조금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속력을 내겠다 하면 충분히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시간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가 사실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게 가덕도 지금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영향평가를 그냥 넘겨서 특별법에 의해서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까운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되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사계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통 다 다른 사업제도 1년을 다 넘기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 제주도만큼 자연적 특수성이 있는 곳이 이제 대한민국에 사실 있을까? 왜냐하면 보통은 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네. 신도시 개발은 이미 그 주위가 다 구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게 안 돼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왕릉뷰 아파트 이렇게 특수한 사례가 뉴스에 나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제주도가 이 환경영향 조금 평가 특수하죠.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길어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고, 다른 지역들은 거의 없거나 맞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제주도가 정말 특별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제주 제2공항에 특히나 수용 예정지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절차가 실시될 인가 고시가 되고 나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는 보통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사실 권리관계가 특수하지 않으면은 거의 뭐 바로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규모가 크고 토지 네. 소유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 1, 2년은 예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고시가 되고 나서 짧으면 1년, 길면은 2년 정도 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네. 통해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주 제2공항의 수용지로 예정되어져 있는 토지주분들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지금 내 토지를 사실 잘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뭐 많은 것 같지만 대부분의 보상 관련한 자격 그리고 보상 방법들은 실시계획 인가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지목은 전 이제 뭐 논밭으로 쓰고 네, 있다는 전답 거죠. 가수원이요. 전답 과수원이나 뭔가 지금 현황이 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라면은 사실 지목 변경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지점이고요. 이렇게 내 땅에 내가 미리 안에서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보완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어떤 컨디션으로 지금 내 땅을 사용하고 있는지 잘 관찰하셔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제 맥을 못 잡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을 모신 건데, 앞으로도 어쨌든 이러한 주옥 같은 이러한 방향, 그다음 지침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변호사니까 함께 할 건데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지금 이제 수용지 안에 이제 계신 분들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그 외로 공항이 만들어지니까 공항 안이나 공항 밖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그런 회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디를 사야 돈이 될까요? 제가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기회가 돼서 감사한데, 네. 변호사한테 투자 상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네.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진짜요? 네. 변호사는 사실 이제 주요 업이 문제가 터지는 걸 해결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는 투자 잘못해서 이게 저희한테 찾아온 분들밖에는 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상담은 변호사한테 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네네. 변호사 이용법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 건데 당신이 리스크를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역 아니냐, 바뀌냐, 어디를 가야 하냐 한다면 적어도 구역 안은 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합적인 결론은 어쨌든 이런 공항 수용지든 바뀌든 안 하는 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용지 밖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수용지 안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요? 네, 수용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내가 그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사업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그렇죠.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도 그 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보상을 돈으로 받느냐, 땅으로 받느냐, 채권으로 받느냐, 사실 이거 세 개밖에 선택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가 결정을 대부분 하게 되죠.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줄어들어 버리고 내가 그 과정에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용지 내에는 사실 투자를 뭐 절대 추천하지는 않고, 수용지 밖에는 이제 시세 차익과 이제 매도 가능성을 이제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투자처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훨씬 저보다 잘 아시니까. 네네. 네. 근데 워낙에 이러한 그 국책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보상 관련된 현장들을 워낙 많이 다녀 보셔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어쨌든 그러한 수용지 안과 바깥에서 어쨌든 토지주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어땠는지를 저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말 추천을 하지 않으신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사실 이 수용지 안에 네. 투자해서 이득 보신 분은 네. 그 징역 사시는 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예요. 아. 사실 수용지 안에 있는 투자에 관해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한테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뭐 내부 정보 이용한 LH 직원,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대토를 이제 노리고 가장 싼 땅을 미리 사둬서 이제 대토를 받아서 비싼 땅으로 이제 받는 그런 것을 이제 하셔서 많이 이득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징역을 받으셨고 이런 분들 케이스가 아니면 수용지 안에 있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뭐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수용지 외부에 관해서는 충분히 뭐 괜찮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경험치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돌다리도 10번 이상 두들겨야 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수용이 아닌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거의 뭐 어쨌든 강제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이게 내 땅이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의 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투자용으로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 부분은 진짜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돈 되는 지역은 원래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상의를 그거는 꼭 하셔야 지역별로 편차가 또 굉장히 많이 큰 부분도 있어서 네. 아예 뭐 투자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인근 지역이라든지 수용지 안에 어떤 그런 차별성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주 그 제2공항 그 수용 예정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고시 예정 안에 어느 정도의 지정물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들이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조금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은 네. 지금 저는 가장 이런 걸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예산 규모입니다. 네. 얼마 정도 잡고 있느냐. 총 보상 비용을 한 6,800억 정도 네.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보다 이제 도민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제 구획도 네. 그 구획도 안에 있는 토지와 지작물 영업보상 뭐 이주 대책 비용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작물은 뭐 크게 가치평가에서 이득을 보시긴 좀 어려울 것이고 가장 큰 부분이 토지 부분입니다. 네. 토지 부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증액 절차를 하다 보면 지작물은 거의 안 올라요. 사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 연한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고 특수한 영업이 아닌 이상은 증액 절차를 한다고 해서 지작물이 뭐 예를 들어 나무 가격 이런 게 막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용지 안에 필지가 대략적으로 한 2,300개에서 2,200개 정도로 지금 현재 원래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안에서 사실은 그 제주도에 지금 현재 네. 거주하고 계신 분과 또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는 부재지주 이렇게 많이 나눠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상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의 방법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네. 지금 우리 제주 도민들 대부분은 이제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업을 특히 이제 국책사업처럼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을 하실 때는 네. 그만큼 현금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 도민이 아닌 외지인들, 즉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내 실생활에 크게 피해는 안 가는 그런 분들,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1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이 정하고 있어서 네네. 지금 이제 제주 도민이 아니신 분들 경우에는 아 나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대부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이 아니고 채권으로 하게 되면 그 채권은 언제 정도 그럼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은 사실 채권을
팔아서도 현금화를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뭐 현금화 하는 것은 이제 유동성 문제일 뿐이지. 누가 뭐 그거 많이 사줘야지 예, 어떻게 그렇죠. 현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카톡하고 수요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수요가 이제 일반적인 토지만큼 많지가 않고 또 만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손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또 금리에 따라서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네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도 채권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이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제 세무사님한테 문의해 보시면 조금 절세 관련해서도 팁이 있을 것 같다. 근데 보통은 채권보다는 현금이 좋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뭐 어디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주도민이냐 도민이 아니냐에 따라서도 보상의 방식이 네. 현금과 채권으로 나눠지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조금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또 저희가 이수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실시의 임과 고시에 대한 부분들이 됐을 때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착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현재 보상에 대한 절차가 뭐 그냥 이 가격에 국가가 뭐 우리가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 가격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다른 방법들이 없나요? 증액할 수 있는 방법들? 무조건 이의 신청을 해야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국가가 처음으로 제한하는 금액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분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네네. 마음에 들라고 이제 제시하는 금액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 정확히 말하면은 2번의 이의 신청과 1번의 소송을 통해서 증액 절차를 할 수 있고 이 증액의 절차는 네. 한 길게 보면 2년은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길게 보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지 수용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이라는 2번의 절차를 하게 되고 네. 마지막 증액 절차는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변호사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많은 토지 소유자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끝까지 버티면 된다. 근데 그 버틴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해서 버티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의 제기 안 하고 그냥 나 이거에 수용을 안 할게, 그 가격에 안 할게 라고 그냥 그렇게만 해도 그게 버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보통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나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미는 현장에 펜스 치고 막 나는 투쟁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내가 하는 투쟁, 그런 실질적인 투쟁은 장외투쟁이에요. 그리고 장내에서 뭔가 해야지 이 제도 안에서 절차를 올리고 결국 돈은 상대방의 주머니에서 빼서 받아야 내 돈이 되는 건데 이 돈을 주는 애가 국가란 말이죠. 이 국가는 정확한 예산 집행에 근거 없이 절대 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즉 장외투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내에서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면서 이제 절차를 통해서 올릴 그게 전공법이죠. 전공법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까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건 저도 존중해요. 근데 장외투쟁만으로는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 보상에 대한 것들 계속적으로 증액하는 이런 기회가 지금 현재 이의 제기가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 3번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증액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 일반 분들이 얘기하는 그냥 버티기 작전 이걸로는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증액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그 3번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써야 되는 거네요. 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다른 현장들 사례에서도 이렇게 버티기 작전을 하다가 행정소송 제대로 안 하다가 피해 보신 사례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왜냐하면은 지금 수용 절차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응하든 소극적으로 응하든 수용을 하겠다는 국가의 결단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장외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이 국가의 결단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이제 수용 재결로 넘어가면 소유권 등기부 때 보시면 등기가 바뀌어 있거든요. 국가 소유로.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명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명도 소송에 대해서 집행의 대상이 돼버리면은 돈과 상관없이 나는 강제 집행을 당해서 내쫓겨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장애투쟁만 믿고 이제 증액 절차를 하지 않으시면 사실상 손해밖에는 안 남은 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 버티는 거, 현장에서 버티는 것도 주거용에서나 가능하지, 아, 논과 밭과 일반 대지에서는 사람이 버틸 방법이라는 게 없죠. 네네. 토지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토지 보상비를 우리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증액에 대한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그리고 또 질문이 제주 제2공항 수용 예정지 안에 사실 제주도뿐이 아닌 부재지주 같은 경우에는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난 채권 싫어요. 난 현금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좀 있나요? 다행히 지금 실시계획 인가까지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현금 보상을 받으시려면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년 그 전에 이제 제주 도민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실거주까지 전제로 네. 하는데 이러한 컨디션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채권 보상이 아니라 이제 현금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있네요. 네. 다만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워낙 제한적이실 거라서. 근데 다만 이제 네.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시면 좋죠. 이게 부재지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분들은 나 제주도에 누구 아는 사람 있는데 거기다가 전입할게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직업이 막 공무원이야. 아유, 그러면 아니면 뭐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신분이 명확하신 분들은 전입을 해도 이거야말로 문제가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위장 전입을 전제로 하는 신뢰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상을 우리가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채권이 아니고 현금 보상을 위해서는 제주도로 전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적어도 소명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소명. 네. 그러니까 뭔가 살았던 것 같은 증거 자료는 아니더라도 흔적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내가 거기서 생활했던 어떤 생활 맞습니다. 반경에 뭐 어떤 카드 사용 내역 뭐 이런 네, 것들로도 그런 현실적인 자료라도 있으면 좋다. 그리고 이게 사실 아무데나 전입신고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토지보상법에는 그 이제 규정이 있어요.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은 이제 법에 관련해서 딱 명확하게 규정이 있으니까 따로 뭐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것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어디에 이제 가는 게 좋겠냐 이런 것은 제가 아니라 이제 대표님께 말씀을 해주시면은 훨씬 네네. 더 좋은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제주 제2공항 수용지 안에 부재지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게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죠. 지금 현재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 유수희 변호사님이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오셔서 또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보상 관련된 게 사실은 뭐 토지나 아니면 주택 이런 지작물 이외에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보상에 대한 어떤 행정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제2공항 그 안에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비도 별도로 책정이 되어져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이런 소음 피해 관련해서는 공항은 비행기가 뜨기 때문에 소음이 필연적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시설이므로 이제 이 실시계획 인가 동시에 소음 피해 지역 대책 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소음이 생기면은 당연히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국가가 이미 인정을 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도 뭐 피해를 더 보시는 분도 있고 덜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입는 소음 피해가 얼마어치의 이제 피해인지 돈으로 환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환산된 피해를 소송 통해서 이제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음 피해 지역에 지금 현재 보상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앞서 얘기했던 토지 보상처럼 어떤 행정 절차, 이의 신청에 대한 이런 행정 절차를 통해서
보상비에 대한 증액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소음 피해 관련해서는 증액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처음에 청구하실 때 청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런 행정 절차가 뭐 이런 이의제기에서 네. 증액은 없는 거고, 네. 어쨌든 처음에 어떤 이런 변호사님 전문가를 통해서 처음에 처음부터 스타트를 잘 하는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왜냐하면 증액은 토지보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예요. 네네. 토지보상에 관해서는 증액 절차를 둔다. 이게 네. 토지보상법이고, 그 외의 피해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는 당연히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애초에 내가 받은 피해를 잘 입증해서 청구를 한 번에 들어가야지 이제 손해를 보전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공항 수용지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 지역에 소음 피해 지역이 조금 예상되는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준비하실 분이 엄청나게 많네요. 오늘 제2공항 수용 예정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도 있고, 신도시가 지금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신도시로 편입될 수 있는 그 토지주 분들도 사실 이러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상을 받으실 분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이수희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드린 내용만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주 제2공항 아는 만큼 돈 번다라고 하는 주제인 것만큼 수용지 안에 편입된 토지주 분들께 이것만은 꼭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있으실까요? 일단은 내 땅이잖아요. 내 땅을 지킬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소유자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미리미리 컨디션을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토지주분들께서 직접 알아보시기는 좀 귀찮고 어렵고 하시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좀 부지런하신 분 혹은 목소리가 크신 분을 네. 따라서 그냥 나는 저 사람 하는 대로 그냥 옆에 있어야겠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절대 다수세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같은 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다 연결돼 있지만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것이 다 다르고 결론적으로 그 땅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지목이 뭔지 이런 게 대동소이 해도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땅에 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안다. 하지만 전문가의 상담을 꼭 미리 받으셔서 더 보완하실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완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지 보상 절차 들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이제 보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보시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수희 변호사님 모시고 마지막 종합 결론이 이건 것 같아요. 준비된 자만이 토지 보상의 증액을 정말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고 내 소신에 맞춰서 내가 얼마만큼 나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더 쟁취하냐에 따라서 보상비에 대한 증액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수희 변호사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제 심금을 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토지 보상에 대한 증액을 최대치로 잘 받으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만큼 철저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오늘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오늘은 사실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딱 했는데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세미나에 대한 부분들, 제주 제2공항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언제 정도 이런 어떤 기회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계략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안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시간과 이런 것은 저희가 토지주 분들께서 많이 되는 시간대에 좀 맞춰야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계략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주 제2공항 그 수용 예정지라든지 또는 토지 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차율의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8월 말에서 이제 9월 우리가 추석이 9월 중순이더라고요. 그래서 9월 중순 안에 한번 제주도에서 보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이날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많은 이러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요. 우리 차율의 이수희 변호사님과 제주 제2공항 토지 보상에 관련돼서 너무 궁금한 사항이 많다. 상담에 대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 지금 창 바로 밑에 댓글창에 상담 신청서를 지금 올려놨으니까요. 거기다가 이름하고 토지 지번하고 관련된 내용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상담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보상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차유의 이수희 변호사님께 오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여기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